자, 음, 우리 과제에서 쉽지 않죠? 과제가?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제 보면 여기 빅데이터 분석 타블루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 첫 번째 과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샘플로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목차 부분이 한번 쭉 보시면, 분석해요.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 정의, 분석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실제 결과, 그 다음에 끝으로 시사점 및 향후 활용 방안, 이렇게 5개의 포인트로 정리를 쭉 하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어널리스트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처리 프로세스를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도출해 낼 것인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 1차원적인 분석 결과에다가 2차원적인 인사이트, 시사점,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보고서의 절차면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분석 개요에서는 제가 요번에 낸 거는 우리 그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샘플로 드렸습니다. 워크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별, 직종별, 직능별, 구인 구직 현황을 분석하자. 어떤 거냐면 요거였잖아요. 예. 지금 구인 신청 쭉 보면은 구인 신청, 소재지, 업종, 사업 뭐 쭉 있는데 컬럼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어요. 예, 쭉 있는데 이걸 딱 보시면은 구인 신청일이 나오니까 누가 신청한 거예요, 이게? 회사야 아니면 개인이에요? 회사죠, 회사. 회사가 있는데 워크넷에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구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소지가 어디다, 우편번호하고 실제 주소지를, 왜냐면은 그걸 알아야지 구직자들이 어느 위치에 회사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뭐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이 이런 업종이다.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워크넷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직종,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거. 그죠? 몇 명 뽑겠다. 공개로 뽑을 거냐, 비공개로 뽑을 거냐. 그 다음에 고용의 형태는 뭐냐. 예, 고용의 형태. 여기 뭐 지금 보면은 값을 보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고용 형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경력 조건 관계 없음. 그 다음에 경력이면 좋겠다, 신입 사원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있죠. 그래서 쭉 보면 그 다음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경력, 그 다음에 모집 연령도 뭐 관계없다, 뭐 20대에서 40대가 좋다,
22세에서 35세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50대도 있죠. 50대에서 58세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대한 선호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 마감 희망일 언제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집 학력이죠. 학력 무관하다. 대졸자였으면 좋겠다. 고졸부터 대졸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대 조건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조건을 넣어라. 그죠? 전공에 대한 조건, 뭐 자격증에 대한 조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조건, 그죠? 문서 작성 할 수 있느냐, 일러스트, 포토샵 뭐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조건, 그 다음 기타 우대 조건, 여성 우대, 운전 가능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조건, 병역 특례에 대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와 근무지 주소, 실제 그 회사에 주소가 있지만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니까 동일할 수도 있고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임금액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월급으로 이만큼 주겠다, 시급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연봉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 그렇죠? 4대 보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등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직원 복리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워크넷에 구인을 신청을 할 때 이런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리후생, 그 다음에 마감 구분, 인증 경로, 뭐 대체 인력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컬럼명을 보면서 이 데이터가 구인 신청을 해서 구인을 원하는구나, 회사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제가 이제 분석을 처음 하시니까 목표를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분석 항목 9개 정도의 목표를 좀 보고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현황 정보를 알아야 된다. 현황 정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 그래프를 시각화했으면 좋겠다. 9개까지요. 9개 정도. 첫 번째가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 그 다음 업종별 구인 신청 상위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임금액별 구인 신청 현황, 근무지별 뭐 구인 신청 현황.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황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죠. 현황 정보.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인사이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겉으로 표면화 되어 있는 것들을 현황을 좀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알 수 있는 월별, 그 다음에 이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그다음 모집 직종별, 아까 컬럼에 대한 것들 있죠. 경력 조건별, 임금액별로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하다가 이런 것도 내가 도출하고 싶어. 그럼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도출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땡큐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석 데이터를 정의하자 이거죠. 지금 할게. 우리가 수집된 게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인 신청 대장에서 2016년도 꽤 지났지만 31개월간 데이터가 있고요. 건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기간에 대한 부분과 건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킹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무엇을 어떻게 수집했고 걔가 기간별로 건수별로 몇 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반드시 데이터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분석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디파인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분석 프로세스인데 이 분석 프로세스를 보시면 크게 5가지 단계로 분석을 하죠. 첫 번째가 요구사항 분석, 두 번째가 데이터 수집, 세 번째가 데이터 저장, 전처리, 네 번째가 데이터 실제로 분석하는 거, 다섯 번째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이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드린 거고 이게 바로 요구사항이죠. 뭐 어떤 거, 목적, 대상, 방법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의뢰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의뢰자와 인터뷰나 문서 검토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목적,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걸 파악한 것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한지, 아니 수집 가능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은 다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게 내부에 있는 데이터냐, 또 외부에 있는 데이터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보안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또 개인정보 같은 거,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파악을 하기 전에 결국은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것이 나오면 그거를 어떤 데이터에서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러면은 결국 가능한 부분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능은 한데 만약에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다. 그럼 뭐예요?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작업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획 하셔야 되고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처리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일단은 전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처리. 불필요한 엑셀에 보면은 엑셀의 헤더 부분 제거하는 부분. 우리가 준 거에는 여기는 헤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엑셀의 헤더 부분인데 이 헤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엑셀 자료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잘 뜯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계속 쪼개가지고 표에 보면 소분류, 대분류 뭐 이런 식으로 더 넣는다거나 되게 복잡하게 엑셀의 헤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반드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비식별화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개인정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민번호죠. 그 다음 이름이죠. 그죠?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거 처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어, 문서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 정보 비식별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21살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20대 20에서 25, 뭐 26에서 30 이렇게 구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어찌됐든 전처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전처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분석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분석 시나리오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목적, 분석 절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석 기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통계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텍스트 중심의 텍스트 마이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타블루 같은 것을 써서 시각화 탐색이나 분석을 할 것이냐 차트를 그리고 아니면은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 써서 예측이라든지 분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이런 분석 기법 적절한 데이터의 적절한 분석 기법을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 시각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은 항상 나온다. 시각화를 해야지 감 잡을 수 있고 직관적이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계획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각화의 방법에 대한 선정, 그죠? 어떤 시각화 방법으로 시각화를 할 것이냐, 시간 시각화냐, 분포 시각화냐, 관계 시각화냐, 비교 시각화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분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되셨죠? 다시 한번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분석, 그 다음 데이터 분석, 시각화, 리포팅, 인사이트 보고서, 도출 이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제가 이제 구인 정보를 줬잖아요. 이 데이터를 줬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가 드린 거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제가 아웃풋 이미지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X축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구인 신청 일월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고요. Y축에는 구인 신청 건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수가 시간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이 빨간색은 추세선 메뉴에 잘 보시면 추세선을 그리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땡땡땡땡 하는 이 부분 뭐냐 이 이미지 차트만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이게 뭐지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한두 줄 정도를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컴팩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월별 구인 신청 건수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기시켜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달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한두 줄 정도 3줄이 넘어가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줄 정도가 딱 적당한데 두 줄 정도를 컴팩트하게 글씨를 써주는 그런 형태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 결과를 요거는 요런 스타일로 결과를 넣었고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차트도 있고요. 이런 차트. 네,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웃풋 이미지를 제가 먼저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끝으로 시사점, 향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겠죠.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 지금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것을 아주 총평을 내리는 거죠. 월별 구인 신청 건수는 어땠고 업종별로는 뭐뭐뭐가 상위에 해당되고 모집 직종별로는 뭐고 경력 조건은 여기가 더 많고 고용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모집 연령별 연령은 뭐 20대가 더 많더라 뭐 아니면 고연령이 더 좋더라 많더라 뭐 학력은 어디를 더 선호하고 임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많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총평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이 끝에 이 시사점 이런 부분에 들어가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 보고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석 보고서를 처음부터 나는 엄청나게 베스트하게 잘 만든다.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이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연습은 perfect, 최고, 그죠? 최고를 만든다. 퍼펙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이 분석을 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습을 해야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분석하다가 보면은 얘네들이요. 이 얘네들을 이제 제가 한번 땡겨 오겠습니다. 타블루를 통해서 한번 땡겨 올 텐데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어려워서. 자, 이 엑셀 자료니까 엑셀 클릭하셔야 되겠죠? 엑셀 클릭하고 구인 신청 요 부분이에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 데이터. 자, 이거를 내가 고객한테 받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려요. 그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열리는데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뭐가 질문이 들어오냐면 임금액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임금액. 여기 보시면 임금. 월급하고 16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시급, 월급, 시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분석 항목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분석 항목에서 엑셀에 저기 분석 보고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임금액별 구인 신청 현황 한번 보세요. 임금액별 구인 신청 항목 여기 보면 월급이냐 연봉이냐 시급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분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드에 월급, 시급, 연봉에 따라서 이게 값이 컬럼이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못해요. 이 부분은 이거 이렇게만 있으면 맞죠? 여기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호소한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죠? 분할이라는 게 나오고 사용자 지정 분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분할이라는 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이 임금의 컬럼이 여기 지금 보면 분할 1, 분할 2, 분할 3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분할이 됐죠. 자동으로 이렇게. 그런데 월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월, 시 이렇게 자기가 멋대로 분할시켰잖아요.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1만 되게 분할이 그죠? 월급 160에서 1, 600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데 자동으로 하다 보니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분할을 했어요.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백 한 다음에 이게 아니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분할이라고 있어요. 여기요. 사용자 지정 분할. 자, 요거 클릭한 다음에 요게 뜨죠? 요거에 사용자 지정 분할이 뜹니다. 이 데이터의 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명시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월급하고 1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시급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여기 이게 텍스트하고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요거에서 자르면 좋겠죠. 월급 여기가 뭐냐면 스페이스잖아요. 스페이스. 그래서 구분 기호를 이 스페이스 바를 딱 쳐요. 이렇게 스페이스로 나는 분할하겠다. 분할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할 해제가 얼마큼 분할을 하고 끝날 거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냐, 마지막부터 시작을 할 거냐, 끝에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처음 시작부터 월급 여기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쪽부터 이제 뜯는 거예요. 뒤쪽부터 이렇게 뜯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전체에 대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에 지금 마우스 스페이스바 요거를 하나만 뜯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이런 식이에요. 월급 시급 이게 나왔죠. 한번 뜯은 게 됐어요? 이거 그러면은 요 컬럼을 이용하면은 월급이 몇 명이고 시급이 얼만큼이 있고 연봉으로 요청한 게 얼만큼 이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숫자를 분할하고 싶죠. 자, 그러면 다시 사용자 지정 분할해서 숫자 부분인데 이 뒤쪽부터 뜯는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부터 하나 뜯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상 여기 이상 이하 뭐 이게 있네요. 아, 이상이라는 게 뜯기는구나. 분할이 되는구나. 아, 이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스페이스에 첫 번째에 두 번째 한까지 두 번째 열까지 뜯겠다. 자, 해볼게요. 확인.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월급 뜯겼죠? 아, 뜯겼다니까 표현이 이상하다. 월급 분할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부분도 분할이 됐죠. 그러면 월급 이런 식으로 시급 1,000원, 만원, 월급 13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뜯어 놓고 자, 이렇게 분할을 해 보니까 이 월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돋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와 얘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가서 워크시트로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뜯어 놓은 분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할. 그래서 분할에 대해서 놓으면 시급, 연봉, 월급, 1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샘플로 한번 그려볼까요?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 여기 X축은 뭐예요? 연도 월들이 쭈루룩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이 구인 신청 건수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일단 시간이니까 시간은 결국 요거죠. 구인 신청 1. 그죠? 자, 요거를 쭉 끌어서 어디에? 행에 집어넣을게요. 열에도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2016, 17, 18 연도별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 쭉 보면은 건수가 없어요. 신청 일 뭐 이런 게 있고 건수를 어떻게 여기 컬럼에 건수가 없네. 아,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테이블이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원본을 보시면 이게 구인 신청 하나하나가 이게 다 건이잖아요. 건. 요 부분이요. 그죠? 요 행 자체가 다 건수죠. 건수. 이해되세요? 이게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친절하게 요런 게 있어요. 여기 sheet 1 count. 여기 대보면 레코드 수를 계산하는 생성 필드입니다. 타블로에서는 이 로에 해당되는 부분, 행에 대한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건수로 카운팅을 미리 해놓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청 건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매저가 구인 신청 건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찾아보면 컬럼에서 계속 찾아보면 필드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수가. 건수는 뭐다? 이거다, 이거. 이거.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올려서 내려가면 건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 됐죠? 이게 건수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2016, 17, 18. 근데 우리 요구사항은 뭐예요? 연도와 월이 같이 표시가 되면 좋겠죠. 월별 구인 신청 건수니까. 따라서 요, 요 부분, X축 부분을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X축 부분에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연도로 지금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분기, 1분기 집계하고 2분기를 집계하고 3분기 집계하는 거예요. 전체 연도에. 자, 이것도 아니야. 자, 그리고 이건 월은 뭐예요? 월로 집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를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집계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거죠. 이 밑에 이거 연도와 월을 같이 보여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연도별 월로 주로 집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처음 2016년 1월부터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수가 4월, 7월, 8월, 8월 달이 제일 많네요. 그죠? 쭉 올라갔다가 쭉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2018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추세선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선을 넣고 싶다. 다양한 부분에서 추세선을 넣을 수는 있어요. 여기 분석 들어가서 여기 이 탭에서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추세선을 두면 클릭하면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자동으로 나오죠. 추세선.
자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추세선을 보면은 이 밑으로 주르륵 계속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넣고 싶잖아요. 실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차트에. 그래서 요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하나가 요거라고 했죠. 시트의 카운트. 이 카운트를 표기하고 싶어. 어떻게? 레이블에. 이 부분이죠. 레이블에 표기하고 싶어. 그래서 레이블에 땅 놓기만 하면 여기 표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 요 탭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 그래서 엔터 치면 여기 바뀌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부분이 바뀌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정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서식이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서식 들어가서 다 서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X축은 구인 신청일의 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이 지금 시트의 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부분 바뀌면 좋겠죠? 두 번 클릭 표시가 나오고 여기서 축의 제목,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구인 신청 건수 이렇게요. 엔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죠. 추세선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추세선 가서 선택한 다음에 서식, 추세선에 클릭하고 이 부분 요 색깔로 할까요? 요 색깔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바뀌어지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샘플로 월별 구인 신청 건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는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practice makes perfect. 예, 요거 연습은 퍼펙트하게 만든다. 완성을 만든다. 이거.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처음부터 아주 깔끔한 차트, 멋진 보고서를 만들기가 어렵다.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계속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